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자가발전의 문화예술 기획자, 뭐든지 기획하는 나쁜 사람 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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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오래간만에 감을 다 죽으셨구만. 네. 다 이게 그 레이턴시가 걸려 있는 상태로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아, 그렇지. 원래 이게 대답이 들어오면 답 듣기까지 조금 걸리는. 네. 네. 긍정 아망드 씨. 이름도 네. 헷갈리네. 아망드 씨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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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격상에 따라서 한 2주 정도 저희도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편을 해봤습니다. 네. 편집이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던데 어떠셨어요? 이게 네. 저는 저희 자가발전 편집하는 거랑 이발스 편집하는 것도 네네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영상을 모아서 네네네. 이게 토막 쳐서 네. 그리고 레이턴시가 있으니까 이걸 잘 그 공백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만나서 한 번에 치우는 게 좋지. 네, 맞아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우스갯 정도인 거고 네.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생업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 와중에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자가발전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 각자의 일을 하다가 이걸 주말마다 만나서 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긍정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자가 지니어스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묵히고 묶어서 이제는 묵은지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풀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기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아니죠? 급하게 준비한 건 전혀 아니고요. 2주 전에 걸 어제 조금 더 보양했다. 보양을 했다. 이게 근데 저희가 그 자가 무비 이벤트 발표 특집을 하면서 긍정이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더니 갑자기 나는 이 사람을 하겠다라고 네. 공표를 하더니 다음 주에 갑자기 확진자가 맞아요. 막 늘어나면서 저희가 2주 정도 자가발전을 쉬었는데 그 사이에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 특집을 하지?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긍정이가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참고로 뭐 저희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하니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열심히 체온도 재고 주변에 이제 환경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최대한 안전한 공간에서 저희끼리만 모여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각자를 못 믿기 때문에 네. 서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점. 최근 일주일 동안 어디 갔었어 이렇게 확인 다 해보고. 그렇죠. 구글맵 그 타임라인 다 한번 확인하고.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여러모로 또 좋네요. 느낌도 있고 또 드립도 편하게 치고 네.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본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농담을 해도 농담의 다이나믹한 반응이 한참 있다 와.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 스튜디오가 제 스튜디오를 바꾸고 이벤트 특집만 녹화를 하고 그리고 조명도 막 많이 샀는데 하긴 본평을 못 찍었을 때네요. 처음 하는 거라서 네. 되게 감회가 남다릅니다. 처음이구나. 저희가 네. 지금 찍는 게 그러네. 격리 기간 동안은 그럼 두 분 뭐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진행자라는 그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아마 영상 보면은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격리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 이사를 했어요. 딱 13일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바로 간 게 아니고 보관 이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새로 갈 집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네. 8월 13일에 짐을 다 써서 집을 다 뺐어. 그리고 다음날 자고 있났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원래 저는 호텔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텔 포인트 써가면서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제가 호텔에 가서 이제 묻기 시작을 하니까 혹시 너 자가격리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네. 또 그 와중에 이제 찍을 때도 이제 배경이 다 호텔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말 정신병 걸릴 뻔했어요. 네. 방 하나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회사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또 공연 쪽은 이제 완전히 일감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지금 공연 쪽 있으신 분들 뭐 비단 제가 일하고 있는 공연 쪽뿐만 아니라 뮤지컬, 연극 이쪽은 그냥 뭐
제 주변 친구들은 배달의 민족 나가시는 분, 그 배달 라이더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예 업을 바꿔서 그냥 뭐 정말 노가대 일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되게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힘들어했어요. 긍정 씨는요? 저도 이사를 했죠. 아 이사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9월 3일에 마이삭이 온 3일에 이사를 했어요. 그 긍정 씨는 바로 집에서 이렇게 옮긴 거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새 집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그렇죠. 이제 새 집 온 지 한 2, 3일 정도 됐는데 정말요? 집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짐은 그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당근마켓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겠네. 약간 아니, 집 발을 들어갈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씨는요? 저는 뭐 일단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일이 없죠. 집에서 나갈 일이 없고 네. 딱 퇴근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침대에 누워서 문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드용 문명? 그 스위치용 문명이 스위치 반값 문명 할인하고 나왔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저는 문명 원래 잘 못해요. 재미없다면서. 문명이 재미가 없고 네.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예요? 네. 우리 실장 삐졌어요? 아니 아직도 아직도 삐지지 조금.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일단 키고 앉아 있으면 일단 기본 3시간 흘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지겹잖아요. 그 정도예요? 네. 집에서 그리고 집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집에 맞아요, 계속 맞아요. 있으니까. 전 이번 달 전기세가 되게 걱정이 돼요. 문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굉장히 어울리는 오락입니다. 그죠? 제가 정말 잘 찾은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저희 멀티플레이로 한번 다 같이 모여야겠네. 그 말 나올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속상하네요. 내가 한번 그때 사주지 않았어요? 문명 5? 접었습니다. 네, 사줬는데. 저 오늘 접었어요. 네. 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긍정 씨의 자가 지니어스 특집을 드디어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요? 자가 지니어스. 오늘은 영국에 계신 미스터 손 말고 일본에 계신 미스터 손을 가져왔습니다. IT 업계 손 하면 딱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한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죠, 뭐 그쵸? 원탑이지 이분. 네. 아무튼 그 미스터 손정희 씨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오늘 모신 분은 이제 제일교포 3세. 제일교포 3세. 원래 이름은 야스모토 마사요시. 아, 그래요? 네. 손정의라는 건 우리나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가 마사요시고, 그리고 야스모토는 안본이에요. 네. 실제로는 안본 정의라고 읽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성을 손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름이 손이라는 거는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 이름을 손으로 바꿨다는 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연을 끊고 싶지 않아서, 한국의 연을 끊고 싶지 않아서 계속 가져갔다라는 건데, 네네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일본에서 자기가 나 성을 손으로 바꾸고 귀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일본에는 손이란 성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인 아내분과 결혼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일본의 특징은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내분이 손씨 성을 가지게 됐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화 신청을 합니다. 일본 중에 손씨 성이 있네요, 이제. 한 명.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손씨 성으로 귀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손씨 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인 이름인 아까 전에 그 일본어로 된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손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일본이니까 이름은 마사요시고 네네네. 성은 손으로 바꿨다. 네. 디파인 손. 네. 그렇죠. 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네, 특이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1957년생이시고요. 네. 네. 지금 일본에서 잘 나가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CEO다. 그 소프트뱅크면 그 통신사 소프트뱅크 맞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KT, SK 이 정도 급인가요? LG? LG급?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본은 통신사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삼성이랑 SK를 합쳐놓은 수준? 그래요? 어마어마한 회사.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은 소프트뱅크 얘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가 지니어스니까 네.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의 CEO시군요. 네. 그 참고로 근데 이분이 아까 성이 뭐라 그랬죠? 손. 그러면 일본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인. 그쵸. 네. 그러니까 제일교포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 표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과감하게 말해버리시는군요. 아니, 거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 쪽에서. 네,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안 먹어요. 왜 어떤 욕을 그 경영 먹잖아요. 방식이나 네. 뭐 이런 왜 거. 그러냐면 네. 당연히 큰 회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티는 있겠지. 근데 국가적으로 이런 막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유니클로의 CEO 야나이 나다시나 아니면 라쿠텐의 뭐 이런 CEO 되게 큰 회사들 CEO들이 뭐 성금을 낼 때 개인으로 한 100억 원씩 성금을 내요. 네네네. 근데 손정희 씨는 1,300억. 10배. 그러니까 기본 10배. 욕 못해요. 욕을 라고 못해. 욕을 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으로 큰 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인 사비로 이렇게 다들 성금을 기부를 하는 건데 네. 이 정도로 많이 일본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기부하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 1등, 전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드는 네. 뭐 재산이 뭐 거의 한 10조가 됐다가 1조가 됐다 왔다 갔다 막 하기도 하는데 네. 주가에 따라서 네.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저택 같은 것도 가지고 네. 있는데 네. 거기가 개츠비 아시죠?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네. 그런 저택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당시에 구매를 할 때 미국 주택 최대 거래가 갱신. 그러니까 돈으로는 막 썩어나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뭐 티파니 빌딩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도쿄에 있는 집이 막 침실이 몇백 개가 있고 이런 집들을 사고 있을 정도로 돈은 넘쳐난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소프트뱅크 때문에 그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번 거죠. 네. 오늘 자가 리치 특집 같은데요? 자가 리치 특집. 이거 플렉스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좀 그 격세지감이 느껴져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을 오늘 5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특징이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6단계로.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살 때 세운 5대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본인의? 따라갈 거예요. 좋네요. 재밌겠다. 이제 한 20대 이름을 알리고 30대 이제 군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전쟁에 나간다, 내가 사회에 나간다 그 의미예요. 네. 최저 1,000억엔. 그러니까 1조를 모으고 30대 30대예요? 30대 사업 자금. 네. 네. 40대 승부를 하고 네. 50대쯤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60대 사업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겠다. 이거를 19살 때 계획을 했어. 네, 본인이? 5개의 단계를 세웠습니다. 이뤘나 다? 한번 오늘 살펴보죠. 네. 네. 먼저 20대 전에 10대 윤영기부터 봐야겠죠. 이분은 그 자수성가한 CEO일까요? 아니면 뭐 상속을 받아서 큰 CEO일까요? 그 정도 돈이면은 사실은 뭐가 있었겠죠. 근데 제일 유포란 말이에요. 네. 뭐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럼 돈이 그러니까 있었으면 유명했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무허가 판잣집 이러면서 밀주집을 하던 어려우신 분이셨구나. 가난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 먹이가 없어가지고 할머니랑 음식물 쓰레기 구걸하러 다니고 길가에서 네네네. 네, 뭐 그러면서 컸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시당하고 약간 그러니까 다른 등급의 사람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 시절에. 공식적으로 뭐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네네네. 암암리에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 유태인들이 그런 차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업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했잖아. 네. 이분도 금융업, 사채업 이쪽에 종사를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팔로를 뚫었군요.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아버님. 살려고. 네. 그리고 그 빠칭코라고 하죠. 네네네. 슬롯머신. 네, 빠칭코 가게를 열어요. 일본에 가면 그 빠칭코 가게가 왜 그렇게 많이 모르겠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일본에서는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해보셨어요?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요? 네. 빠칭코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카지노랑. 그래요? 그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방금 얘기 잘해주셨지만 그 제1교포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주류 사업으로 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밖에 못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빠칭코 조폭 야쿠자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러는데 그냥 할 게 없어 이것밖에. 영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했는데 네. 성공을 합니다. 그 큐슈라고 하는데 그 부산 밑에 있는 일본 섬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만 지점이 50개가 넘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하셨던 때, 네. 하실 때, 네. 참고로 그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오락실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게임 실제 네, 만드는 온라인 규모? 게임이나 뭐 다 해서 꽤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15조 정도 됩니다. 엄청 크네. 근데 일본의 빠칭코가 연 300조가 넘어요 시장이. 맞아. 일본은 거의 오락실처럼 있잖아요. 그게. 그치. 네, 당연한 문화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50개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 온라인 게임 회사 50개 유명한다라고 하면 잘 나가는 이제 돈이 네. 네, 느껴지시죠? 그리고 뭐야 약간 그 알 수 없는 차별조차도 이겨버릴 정도의 돈인데요. 이제 네. 그때부터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 그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어갖고 네. 형이 이제 자퇴를 하고 이어받아요. 네. 그리고 손정이는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저도 고등학교 자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학 갈래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고 가세가 기울라고 하는데 네가 돈을 달라고 해서 유학을 가느냐. 네. 이때가 당시에 1970년대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자수성가인데 자수성가는 아닌 약간 그런 자수성가지만 자수성가 같지 않은 자수성가의 느낌이군요. 느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계기가 있는데 네. 16살 때 그 후지다 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 처음으로 맥도날드를 가져오신 그래서 뭐 돈 버는 기술, 부자 되는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네네네네. 분인데 네. 이분 책을 읽고 이거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도쿄로 무작정 찾아가요. 그래서 1분이라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게 해달라. 계속 해갖고 결국에 15분 정도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네. 그 어린애를 만나준 거야.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 얘기를 하니까 컴퓨터가 잘 될 것이다. 이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계기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컴퓨터를 배우러. 그렇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손정이도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일단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 자서전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기반으로 합니다. 자기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대요. 돈이 있으니까. 집이 살만하니까. 네. 대신에 계속 공부를 했대요. 이 사람 오피셜로 나는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자기가. 네. 자칭 그렇게 말을 네. 해요. 왜냐면 자기 뭐 쉬는 시간도 공부하고 운전할 때도 공부하고 그래서 잠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나름 명문대를 다녔어요. UC 버클리. 네. 거길 다니면서 뭔가 자신감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네. 이제 20대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는 1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신감이 차 있는 돈 있는 부잣집 아들내미였군요. 그쵸. 네. 자, 20대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라고 했죠.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네. 나는 샐러리맨 말고 창업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하루에 24시간 공부를 하지만 5분은 시간을 빼야 돼요. 그거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시간입니다. 5분. 5분. 하루 중에 5분. 5분은. 네.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5분씩 시간을 내갖고 노트에 적어요. 한 300개 넘게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죠. 네네네. 그 정도 끊기면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상이죠. 시장 그래도 그러면 1년에 네. 5시간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5분이면 1년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되는데. 대신 이제 하루에 5분을 해서 한 개씩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300개가 그치. 넘는 아이디어가 300개가 있다는 게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네. 어제 했던 거는 오늘 다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독립사건. 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게 자동 번역기라는 아이디어예요. 오. 당시 일본 사람이고 네. 70년대 이때니까 해외 많이 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앞으로 더 해외를 많이 갈 거니까 번역기라는 게 필요하겠다. 버블 시대에 딱 그 어울리는 아이디어네요.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분이 경제학부 전공이야. 그래 뭐그 기술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치. 전형적인 기획자의 마인드.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손정이 또 그 본인의 말로는 그 버클리 공과대를 가갖고 네.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면 무조건 팔 테니까 한번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잘 팝니다. 네. 네가 만들어봐라. 교수야, 네가 좀 만들어봐라. 걱정 마시고 제가 팔 테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팔았지 새끼야 하고 나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UC 버클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메일을 보내요. 네. 오. 일단 카시오 이런 회사에 보냅니다. 음. 아 이거 좀 부족한데요. 좀 더 디벨롭해 오세요. 그러니까 카시오가 그 당시에도 전자사전을 만들고 유명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전자사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지만은 그 대학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 아이템 제안해 주듯이. 그러니까 버클리 도메인을 걸고 그러니까 보내니까. 도메인을 걸어서 보내니까 왠지 이제 무시하기엔 좀 그런. 교수도 껴 있어. 교수도 CC에 걸려 있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래갖고 카시오에 보냈더니 좀 부족한데 좀 더 디벨롭해 오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러고
샤프라는 데를 또 보내요. 샤프도 유명했죠. 네. 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더 만들어 보세요. 하고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 될 쌍이구만. 그리고 샤프가 이거 근데 영어만 해야 돼요? 프랑스어 뭐 이런 거 유럽 언어도 하면 안 돼요? 하고 아이디어를 주면서 돈 하고 1억 엔을 많이 벌었네. 10억 원을 조달을 받습니다. 그게 버블 시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했을 수도 있죠. 버블 전이지. 버블 전이니까. 그걸 기본으로 샤프가 만든 게 세계 최초의 전자사전. 전자사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손정희. 그렇게 되네. 네. 지금 요것만 봐도 그냥 소프트뱅크 저거 하는 회장 아니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이 잘 나갈 게 훤히 보이죠. 네. 학교 이름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학교인 것 같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면서 보내는 것도 이미 싹수가 좀 보이네요. 수완이 장난이 아니고 이게 지금 21살이에요. 네. 21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기회를 받은 거죠. 교수님은 좀 짜증났겠어요. 나중에 CC 걸려있는 거 보고. 너 왜 나를 CC를 걸었냐? 하면서. 네. 참고로 이 샤프 때문에 연결되는 게 그 손정희의 1억엔 대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이군요. 네.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만들기 전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1억엔 그러니까 10억 원을 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뭐 담보 같은 거 있어요? 없는데요. 보증인 같은 없는데요. 내가 뭘 보고 널 빌려줘요? 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손정희가 그때 마침 생각이 난 게 그 샤프에 나랑 일했던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그냥 그 대리인을 이게 한 끗 차이로 굉장히 흔한 사기꾼의 패턴이거든요. 그 전화를 해요 은행에. 네네네. 해야지. 일단 샤프에 딱 그 사람한테 받아.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전자사전. 그래서 혹시 손정희 씨라는 분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이러해서 대출을 해달라는데 보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맞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샤프라는 회사 이름을 걸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란 말이야. 그렇지 못 결정하지 사실. 그래서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대요. 손정희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 많았어. 이 사람을 너무 일본식 그 애니메이션 전개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을 믿고 대출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증을 합니다가 아니라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일본 특유상 또 비판은 못 하거든요. 약간 관례상 좋은 말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난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대리쯤 아닐까? 근데 그래서 대출 해줘요. 된다고요? 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손정희가 되게 믿음직스러워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꾸 사기꾼으로 밀고 밀고 가시는데 가는 건 아닌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대출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 은행에 이미지를 준 거지. 그게. 네.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잘 포장이 안 되네요. 사건이라고 할 만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소프트뱅크가 뭐 윈도우 95 독점해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는 시작점이라 유명해요. 무담보로 1억엔 받은. 사실 담보가 있긴 있었네요. 없었지. 그러니까 샤프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회사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에 쿠도 형제라는 분들이 있어요. 쿠도 형제. 네. 이분들이 전파상을 시작으로 게임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당시에 이분들이 컴퓨터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하드웨어를 판매하잖아.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러니까 샤프 이런 데서 미국에서 떼온 거를 쿠도 형제가 이제 다시 중간에 한 번 더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컴퓨터 가게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서 뭐해? 같은 거잖아. 돌릴 게 없구나. 까만 화면인 것 뿐이지. 그치. 그래서 요게 당시에 홋카이도에 있었는데 홋카이도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와서 공짜로 컴퓨터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컴퓨터 전공하는 애들은 비싼 컴퓨터를 맘대로 쓸 수 있다. 그렇지. 가게에 가서. 네. 그래서 와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은 너네 그러면 알바로 뭐 하나 만들어 볼래?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고 뭐 쿠도 베이직 막 이런 거 쿠베이직 해갖고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도 만들고 이래서 약간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일본만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였네요. 그쵸. 그걸로. 당시에 홋카이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허드슨 게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게임 소프트웨어사 이름이 허드슨 네. 게임이에요. 삿포로의 허드슨 게임 하면 되게 유명해요. 당시가 70년대 테이프로 돌아가던 그런 시절인데 게임이 뭐가 있었나요? 말해줄게요. 그 전에 이분들이 이제 근데 유통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 잡지에다가
일단 테이프를 끼워서 보내요. 그냥? 브로그로. 네. 그러면 그 며칠 뒤에 우체부 아저씨가 이 허드슨 게임사에 봉투를 가지고 우르르 쏘는데 그게 다 돈이야. 내가 사겠다. 독자들이 게임을 사겠다. 그러면 그 약간 그 우체국이 유통을 대신해 줬네요. 그쵸? 그리고 은행 역할도 대신해 줬네요. 이게 일본에선 거의 최초의 소프트웨어 판매다. 그러네. 라고 볼 수 예. 있어요. 그게 몇 년도? 70년도? 70년대. 우체국이 스팀이었네. 그렇지. 오프라인 스팀이었지.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도쿄에 지사에 세워요. 81년도쯤.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천재입니다. 선생님 저는 큰 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품의 판매 독점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팔아요. 손영인가요? 손영입니다. 아, 이거 뭘 잘 파시는 네. 그 자기가 잘 판다는 그 자신감이 차 있네요. 근데 또 실제로 퍼포먼스들이 있으니까 네. 입증할 게 있잖아. 저력 있으니까. 팔아봤으니까. 네. 이게 당시 24살의 손정이고요. 그래갖고 그 사장도 뭐야 네가 천재라고 잘 판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요. 음. 저의 24살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애였거든요. 빌빌거렸죠. 네. 그냥 애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해.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 한두 명씩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물밑으로 못 올라오는 이유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패기 있게 딱 했을 때 한두 번 했다 까이잖아요. 그럼 이제 쭈구리가 돼요. 그치. 자신의 자신감이 망가지지. 근데 이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지. 기록에 없는 수십 번의 나는 천재입니다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많은 회사에. 그게 꿀리지 않은 게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다가 한계가 먹히니까 역사에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가 지니어스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이거 잠깐 딴 얘기지만 이분이 이제 제1교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차별을 좀 그게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까여도 굴하지 않아. 괜찮은 거네 그게. 그 반대로 이분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얘한테 정이야 넌 천재야. 넌 잘 될 거야. 네. 왜냐면 아마 그 패배감을 좀 네.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닌가. 그걸라도 복돋아 주려고. 그래서 손정이도 내가 천재인가? 이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게 빠칭코 하는 사람들의 기본 그 습관이거든요. 빠찡코 나는- 운영을 했지 나는 그분이. 터질 거야. 맞지? 한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다음번 10,000원만 넣으면 터질 거야.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넣어요 10,000원을. 네. 그러다 터지거든요. 돌아옵시다. 너무 멀리 갔네요. 네. 어쨌든 이 사장도 그래? 네가 천재라고? 하더니 유통권을 줘요. 은행이랑 비슷하네요. 참고로 약간. 이분이 이제 27살 사장님이. 물론 아. 그 사이사이에 있던 이제 일화들이 있었겠지만.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이거 다 손정희 씨 오피셜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너가 팔아봐 하고 줘요. 이 사람 당시 말하기로는 손정희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다.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홋카이도의 게임 기업 허드슨의 대표작 본보맨. 본범에? 본범맨의 유통을 맞아. 누가 했다? 허드슨이 본범맨을 만든 최초의 회사였었어. 그걸 판매한 게 네. 손정이다. 네. 미국 쪽 시장에 내보낸 것도 그럼 손정이 손을 탔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도. 네 이렇게 보면 유통엔 약간 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네네. 이제 30대로 넘어가 볼게요. 음. 이 사람이 이제 뭐 20대랑 연관이 되긴 하지만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한 1년 반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음. 물론 돈이 있으니까.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 고민을 진짜 치열하게 해요. 아이디어가 한 300개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하진 않았네. 네. 그래서 한 40개 정도로 추렸다가 네. 결국에는 난 소프트웨어를 해야겠다. 내가 컴퓨터 쪽을 잘 아니까 네. 그걸 해야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미국에 가서 본 건데 너무 애들이 잘 만들어놨어.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유통을 하겠다. 음. 라고 해서 소프트뱅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유통을 하면서 뭐 윈도우를 파니 뭐니 하는데 네. 이 부분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기업을 엄청 키우고 나서 95년도쯤에 미국에 있을 때 제리 양이란 분을 만나요. 네. 오. 뭐죠? 유명한 누구죠? 사람이요? 야후 CEO 아닙니까? 아, 야후 CEO가 제리 양이었어요. 네. 야후를 만들었죠. 아예. 만든 창업자죠. 사람? 네. 그래서 이분한테 $200만 정도 투자를 하기도 해요. 야후에. 아, 그래요? 야후에 투자를 했다고? 95년도 야후에 투자를 했어. $200만. 아,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이 야후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렇겠죠. 야후가 주 그거잖아. 거의 나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 야후를 많이 쓸까? 약간 한 메일처럼 쓰이잖아요. 야후 메일이 걔네들은. 거의 네이버 네. 같은 네, 느낌? 네, 네. 참고로 이것도 비화인데 동생이랑 같이 그걸 하거든요. 네. 뭐냐면 막내 동생이 한 15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대학생이었어요. 네. 또 형 동생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너 졸업해서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뭐 하나 줘야지. 어. 뭐 하나 시켜줘야지. 형제의 대화. 네. 너 우리 회사 올래?
참고로 얘는 이제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동생입니다. 아, 네네. 못 먹고 살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치. 친구가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어? 겨우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래. 겨우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동생 할 일 없지? 아 바빠 왜 그래? 그랬더니 너 혹시 그 야후 알아? 야후가 법인을 세울 거야. 일본에다가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 뭐 그냥 저 사업 하나 보다 했는데 당시 대학생들한테 핫한 야후가 일본에 법인을 세운다고? 네네네네. 근데 그게 우리 형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갖고 이 동생이 이제 도와줄래? 형이 도와줄래? 해갖고 끼어 들어가서 야후 법인을 세운 설립자 중에 한 명이 이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야후 법인은 사실상 일본 소프트뱅크 거다.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야후도 소프트뱅크 거다라고 보면 네. 또 소뱅이 그냥 저 핸드폰 파리하는 통신사 그거 아니냐가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을 완전히 쥐어잡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윈도우 95 팔았죠. 유통했죠. 네. 윈도우 95 유통하면서 그러면 그 윈도우 95를 뭐 하겠어요?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서 야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야후도 소프트뱅크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삼성이랑 뭐 SK 합쳐야 된다고. 네이버도 합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 그냥 일본은 소프트뱅크를 통해서만 뭔가 다 된 것 같은 만들진 느낌이에요. 않아. 네, 유통.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일본이 그 IT의 갈라파고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초창기에 너무 하나의 업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약간 그 주변에 새로운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참고로 그 동생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도 졸업 후에 게임 회사를 운영을 하고 네.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을 뒤흔들었던 퍼즐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것도 가차로 되게 유명한데 네네네. 빠질코를 운영해서 그러셨는데 네. 되게 잘 나갔고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구만. 그래서 이 사람도 만든 회사가 주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데 네네네. 하필 형이 손정이야. 그러니까 안 유명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빌 게이츠를 만나서 손정희 씨가 독점 판매권 따내고 윈도우에. 윈도우를 포함해서 MS 제품 전부 다 아, 네네. 독점 유통하고 이제 소프트뱅크는 어떤 큰 대기업이 되었다. 요게 30대라고 그게 보시면 30대. 됩니다. 그럼 진짜 자기의 인생 19세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10대에 생각했던 자기 인생 롤을 다 그대로 따라간 거네요. 30대까지는. 뭐 다 따르고 나서 저 10대 때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 있지. 네. 짜봤더니 얼추 맞는구나, 걔가.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터넷으로 뉴스로 소비되는 그 손정희 씨의 모습과 네. 실제 자기가 이뤄온 업적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갭이 크다. 지금은 사실 그냥 뭔가 트위터리안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얘기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트위터리안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사실 본인을 좀 신격화하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재밌네요. 네. 손정희 씨 오래간만에 저희 자가지니어스에서 그런가 좋은 얘기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는 일단 손마사요 씨, 손정희 씨의 이야기를 10대, 20대, 30대까지 살펴봤고요. 네. 2부 때는 금요일 날은 어떤 얘기? 금요일은 이제 40대, 50대, 60대 쭉 가야죠. 여담 같은 거 얘기하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가지니어스 손정희 씨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봤고요. 금요일 날 더 재밌는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오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오래간만에 해주시죠. 네. 오늘 손정희 씨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